일단 3번이 사실 앞에 지금 10단원에 있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기거든요. 자, 그래서 일단 fx를 갖다가 정의를 해놓기를 2x랑 8-2x라고 해놨어. x가 0과 2 사이에서는 위에 있는 걸 따르고 x가 2에서부터 4 사이에서는 다른 놈을 갖다가 따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얘 그래프를 먼저 그려보시면 얘가 어떻게 생겼냐면 지금 얘는 0부터 2까지니까 0 집어넣으면 0이고 2 집어넣으면 4잖아요. 그죠? 그럼 얘는 0에서부터 2 이렇게 있을 때 한 여기 4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놈이에요. 얘는 반대로 2를 집어넣으면 어때요? 4죠? 4 집어넣으면 0이니까 얘는 반대로 이렇게 내려오는 놈이에요. 그림을 그리시면. 그래서 이렇게 생겨먹으네요. 맞나요? 자, 이렇게 생겨져 있으면 됩니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이제 여기다가 y는 f 합성 f를 어떻게 그릴 거냐. 이게 중요한 거거든요. f 합성함수.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려면 어떤 걸 아셨으면 좋겠냐면 일단 우리가 그래프를 제일 처음에 배울 때 어떻게 배웠냐면 어떻게 배웠어요? 만족하는 점들을 쭉쭉쭉쭉 찍어가지고 걔네끼리 연립을 이렇게 이어낸 거거든요. 함수함수 그래프를. 그럼 얘는 지금 만약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이렇게 해서 식을 만약에 적잖아요. 만약에 식을 한번 적는다고 생각을 해보자. 식을 적으면 진짜 최악의 수거든요. 근데 그래도 한번 얘는 간단한 식이니까 좀 생각을 해보면 0부터 2까지는 x가 0부터 2까지는 어떤 느낌이냐면 얘가 0부터 4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합성함수 합성은 얘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fx라는 얘가 0과 2 사이일 때 fx라는 얘가 0과 2 사이일 때가 어떻게 되는 거야? 기준이 이제 얘는 봐봐. 얘는 fx라 했을 때 x가 0과 2 사이일 때고 2와 4 사이일 때잖아. 얘는 근데 fx가 합성이 된 거니까 얘는 누구 기준이 돼야 되는 거야? fx가 0과 2 사이일 때인 거예요. 이러면 2fx라고. 무슨 말인지 돼요? 그 다음에 fx가 만약에 그러면 이 fx라는 결론값이 2보다 크고 4보다 작거나 같을 때는 얘는 8-2fx 뭐 이런 식으로 작성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하니까 너무 이게 어려운 게 이 fx라는 게 0과 2 사이라는 거는 즉 얘가 지금 0에서부터 2, 4까지가 여기 지금 요 꼭대기도 얘가 4까지인 건데 이거의 결과물이 0에서 2까지인 거니까 그럼 여기 2라는 지점을 갖다가 그었을 때 가운데 여기일 거 아니야. 여기 2라는 지점을 갖다 그었을 때 이 0에서부터 요까지게 되지. 요까지겠죠. 요까지. 아직 2가 되기 전이니까 요까지. 그치? 그러면 얘는 그래프를 그리시면 어떻게 생겼냐면 여기 지점이 어디겠어요? 지금 2일 때 지점을 보면 1일 거란 말이야. 딱 중간 지점일 거니까 0에서 지금 2까지 0부터 4까지 가는데 0부터 2까지 줄 절반 간 거니까 1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냐면 0부터 1까지. 그래서 지금 1에서 보니까 어때요? 2fx래요. 그러니까 원래 가던 fx에 2배만큼 잡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럼 지금 얘는 원래 0,0인데 이 2fx도 그럼 0 집어넣으면 0일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얘는 그럼 여기는 1,2인데 얘도 지금 2를 집어넣으면 2 곱하기 2니까 4일 거 아니에요. 그럼 얘는 0부터 1 사이에서 어디까지 가냐면 요 4까지 올라가는 놈이라. 4까지 올라가는 놈이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되나요? 그죠? 자, 그러고 잘 봐봐. 1부터 2까지인데 요 1부터 2까지는 꼬라지를 보시면 1부터 2까지는 얘가 2에서 4까지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fx의 결과물이 2에서 4니까 이 밑에 놈을 간단 말이야. 그럼 1을 집어넣으면 지금 1일 때 얼마야? 2죠, fx가. 그럼 여기다 2배 이벤트 하니까 얘는 뭐야? 4에서 스타트하는 놈인 거야. 맞죠?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 4를 집어넣어 보시면 여기 지금 얘가 여기다 x에 2를 집어넣으면 2를 집어넣어서 4가 나오는데 그 4를 갖다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얘가 여기서 2까지 오는 동안에 다시 내려오는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x가 여기 얘 기준이 아마 3이겠죠. 그래서 2부터 3까지 갈 때를 볼게. 2부터 3까지 갈 때 보면 얘는 지금 이 fx의 결과값이 2에서부터 4니까 이 밑에 범위를 따른단 말이야. 그래서 이 결과를 따랐을 때 얘가 2부터 4까지 갔을 때 얘는 4를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어때요? 0에 스타트하죠. 그 다음에 2를 갖다가 집어넣으시면 여기다 4까지 가니까 얘는 0부터 4까지 약간 다시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되는 거예요. 3일 때. 그럼 라스트는 아마 이렇게 내려오는 그림이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프를 그리려고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식이 되게 간단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추측이라도 하지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원래는. 그래서 이제 합성함수 그래프는 어떻게 그리느냐.
자, 약간 거의 편법인데 대부분 이렇게 다 그려져요. 자, 어떻게 그릴 거야? 이 똑같은 그래프를 그릴 건데 그리는 방법을 좀 다르게 할 거야. 자, 보시면 얘 그래프를 잘 봐. 보니까 어때요?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얘 그래프를 보시면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어떻게 그림이 그려졌어요? 이 그래프를 원본을 봐봐. 0부터 4까지 올라갔죠. 쭉. 그지? 잘 봐야 돼. 합성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거 졸라 어려워요. 자, 얘가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여기에 y 값은 0부터 4까지 쭉 올라갔죠. 그지? 근데 우리가 f 합성 f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이 처음 fx의 결과물이 다시 f에 기어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얘가 지금 처음부터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 우리가 이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0부터 4까지 올라가요. 그리고 이 0부터 4까지가 다시 x로 들어가잖아. 다시 0부터 4까지로 들어가면 어떻게 가요? 여기서부터 2까지 대입이 되는 느낌인 거죠. 다시 x로 들어가면. 자, 이 말이 어려워요. 잘 보세요. 여기서 얘가 지금 f 합성 이거 지금 그리려고 하는 게 f 합성 f의 x를 그리고 싶은 거야. 그러면 내가 제일 처음 집어넣는 x에서 얘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보겠다는 거거든요. 자, 처음부터 봐봐. 얘가 x가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처음 fx는 0부터 4까지 올라가죠. 근데 그 fx의 결과물을 다시 x에 집어넣잖아. 그럼 걔는 0부터 4까지 요렇게 x에 여기로 들어갈 거 아니야. 그럼 그때 결과물은 요렇게 뾰족 한 번이지. 그러니까 그 뾰족 한 번이 0과 2 사이에 한 번 일어난다는 거예요. 잘 봐. x가 0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이 처음에 fx는 y 값이 0부터 4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그 0부터 4까지를 여기 x에 다시 집어넣으니까 0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얘는 이렇게 모양이 한번 일어났다는 거지. 뭔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2부터 4까지를 볼게요. 2부터 4까지를 보시면 자, 여기서 2부터 4를 보니까 y 값이 어때요? 4에서 0으로 갔어요. 그쵸? 4에서 0으로 갔으니까 x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돼? 이렇게 읽어야 돼요. 4에서 0으로 갔으니까. 그럼 요 순서대로 따라왔기 때문에 얘는 결론적으로 이렇게 그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문제를 살짝 바꿔볼게요. 문제를 살짝 바꿔보자. 자, 어렵습니다. fx 그래프를 갖다가 요렇게 해보자. 똑같이 생겼는데 비슷하게 생겼는데 요렇다고 해봅시다. 자, 이랬을 때 우리가 f 합성 f를 한번 그려볼게요. 자, 봐봐. 얘도 마찬가지야. 0부터 2까지. 우리가 중심적으로 변하는 어떤 이 그래프가 좀 변하게 되는 중심 지점들을 어디 잘 잡으시면 얘도 보통 여기지 않을까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보시면 얘는 0부터 2까지 일단 갔으니까. 그럼 0부터 2까지 x 값이 어때요?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 y 값이 어떻게 갔어? 0부터 4까지 갔죠? 0부터 4까지 갔단 말이야. 그지? 0부터 4까지 이렇게 갔어. 그럼 0부터 4까지 요대로 읽으시면 되는 거라고. 요대로 읽으시면 얘는 이제 어떻게 가는 거야? 0부터 4까지 가는 동안에 얘가 완만하게 이렇게 갔었으니까 얘가 아마 요런 뉘앙스로 대충 오겠다라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아요. 이 그래프가 약간 야매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식 자체가. 근데 이거 이상으로 되게 꼼꼼하게 들어가는 합성함수 그래프는 안 나오기 때문에 내가 이제 약간 야매로 그리는 거 알려드린 거야. 실제로는 이렇게 따지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얘는 지금 0에서부터 2까지 가는 동안에 0부터 4까지 이렇게 간 거랑 이렇게 간 건 같은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야? 다른 그림이거든요, 분명히. 왜? 얘는 처음에 느리게 가다가 나중에 가속이 붙은 그림이에요. 그래서 얘는 굳이 이렇게 그리자면 조금 더 삐딱선 나게 그려야 되거든. 근데 우리 그렇게까지 세심하게 가지 말고 대략적인 그래프 형태 그리는 건 한 요 정도 문제로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방법만 좀 익혀두시라는 거예요. 그럼 보시면 2에서부터 보시면 2에서부터 4까지 보면 얘는 4부터 0까지 다시 내려오죠. 그지? 4부터 0까지 내려오니까 우리가 x를 읽기를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4부터 0까지 내려오는 거는 이 fx의 결과물이잖아. 그럼 그걸 여기다 집어넣은 얘를 읽을 때는 4부터 0까지 와야 되니까 요렇게 읽어야 돼요. 요 방향에 따라서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얘가 올라갈 땐 요렇게 갔다가 요렇게 내려오는 애가 돼야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 방향성대로. 얘도 마침 따지고 보면 이게 좌우 대칭이 되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0부터 4까지 약간 좀 가속 붙으면서 갔고 얘는 일정한 속력으로 갔거든. 그러니까 얘가 조금 더 기울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그래야 되는데 우리 그냥 대략적인 형태만 알면 되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그리시는 게 훨씬 쉽다는 거야. 그냥 이렇게 변형되어 있는 문제들 안 내요. 거의. 이렇게 봐야 이런 문제들을 낸단 말이지. 그럼 봐봐. 그 밑에 있는 유제 11-4번을 보시면 이거 가지고 그대로 좀 보면 유제 11-4번을 보면 fx를 갖다가
이렇게 있네요. y는 fx. 여기 요 그다음에 얘를 그릴까? 여기 그리죠. gx를 갖다 보니까 얘가 이렇게 돼 있다. 1, 1, 2, 2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y는 gx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 그렸을 때 우리는 g 합성 fx를 그려야 돼요. y는 g 합성 f의 x를 갖다 그려요. 그림이 다른데요. 왜요? 펜이 이렇게 얘는 이렇게 똑바로 되어 있는데 또 그림 책이 또 이상하네. 일단 이걸로 이해를 해보세요. 이게 책에 있는 버전이거든요. 타이핑이 옛날 버전이에요. 그렇고 이게 아직 개정. 그러니까 그거 아마 수화 때 그렇게 돼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공수원 넘어올 때 타이핑 똑바로 안 쳤나 보네. 그럼 여기서 보시면 자 보자. 우리는 뭘 봐야 돼? F가 들어가요. 그래서 만들 때 어떻게 만들 거냐? 만들 때 얘도 마찬가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이니까 1이라는 애를 기준선으로 잡아. 그럼 얘가 x를 보니까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어때요? y 값이 0부터 2까지 이렇게 쭉 따라 올라가죠. 그치? 쭉 따라 올라가는 걸 여기서 읽으시라고. x가 0부터 2까지 쭉 올라가네. 그럼 얘는 0과 1 사이 내에서 얘는 2부터 1 찍고 다시 2로 올라가는 그런 뉘앙스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0과 1 사이에서. 뭔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러니까 여기서 1이라는 걸 잡았을 때 얘가 요렇게 와서 요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희한하게 요렇게 되나? 이해돼? 여기서 x가 0과 1 사이 가는 동안에 자 내가 최종적으로 구하려고 하는 이 함수의 이 g 합성 fx의 정의역은 이 x는 얘 정의역이야 얘 정의역이야. 이 최종 합성함수 버전에 얘 처음에 정의역에 들어가는 이 x는 f라는 애의 정의역입니까? 아니면 g라는 애의 정의역입니까? f라는 애 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0에서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최종 변화는 g라는 애의 치역이야? f라는 애의 치역이야? g의 치역이라는 거지. 이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fx의 결과물은 중간에 있는 결과물이라고. 걔는 관심 없다고. 그래서 여보, 이 x가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에 이 결과물인 fx는 0부터 2까지 쭉 커지더라는 거야. 그거를 갖다가 여기에 이제 정의역으로 쓸 거니까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 얘는 어떤 변화 양상을 거쳤냐 보니까 이렇게 V 모양을 그리더라는 거죠. 그 모든 상황이 0과 1 사이 내에서 끝나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이거 어려운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1부터 2까지 볼게. 1부터 2까지 보면 어때요? 얘가 2에서부터 0으로 쭉 내려오잖아. 그죠? 맞죠? y값이 2에서 0으로 쭉 내려와. 그럼 여기서도 y가 2에서부터 0까지 내려오니까 요 방향으로 읽어야 된다고. 2에서부터 0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그래서 2에서부터 0으로 오는 동안 얘는 한번 쭉 이렇게 V자 띄는 양상을 띄고 있으니 얘가 이렇게 또 그려주시면 되는 거고, 이거는 2에서 이미 끝난다라는 거죠. 어때요? 그리고 보니까 얘를 약간 압축 2번 시켜놓은 느낌 아니야? 그지? 그렇게 그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돼요? 참 이게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연습이거든요. 문제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얘한테 없으니까 셀을 좀 봐볼게. 아까 셀에 어차피 니들이 숙제할 때 질문으로 할 것 같아서 한 문제만 좀 그려보고 역함수로 넘어갑시다. 1024번을 한번 해보죠. 어차피 1024 질문 다 계실 것 같으니까 1024번을 지금 미리 한번 그려봅시다. 원래 합성수 그렇게 가져올 거예요. 한 타임 하는데 많이 있지 않나? 그러면 여기에는 21-4번으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응?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답을 알지를 못하죠. 걔는 옛날 책인데.
이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쉽죠. 얘가 1 지금 0부터 3까지 가잖아. 얘 0에서부터. 그럼 얘는 지금 0부터 3까지 어떻게 가는지 보니까 얘 지금 보니까 0부터 1까지는 0부터 2까지 가죠. 그러니까 어때요? 아, 이 그래프 한번 볼만하네. 0부터 2까지 가니까 그거를 취합성했군요. 아, 맞네. 그럼 F가 0부터 2분의 3까지 가는 동안 얘 0부터 3까지 가니까 0부터 3까지 이렇게 갈 거 아니야. 이대로 읽으면 되지. 그리고 얘가 이제 x가 2분의 3부터 3까지 오는 동안에 3에서 0까지 오니까 3에서 0까지 오잖아. 이대로 읽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되겠어? 이렇게 가서 이렇게 오는 이런 느낌. 자, 볼까? 한번 그려볼게요. 자, F 합성 G야. 그러면 나는 누구가 정의역이에요? GX의 X를 봐야 돼요. GX의 X를. 그쵸? 그럼 얘가 지금 꼬라지가 뭐니까 얘가 지금 여기 3부터 여기 지금 1부터 3까지니까 이 길이는 3이고 얘도 3인 것까지니까 아 얘는 1대1 대 루트 2짜리 뭐 그런 그래프일 거란 말이야.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자. 자, 우리 합성함수 그릴 거니까 어떻게 봐요? 정의역을 누구 정의역으로? 얘 정의역으로 보는 거야. 그럼 당연히 끊기는 포인트가 어디예요? 처음이 여기잖아.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단 0부터 1까지를 먼저 보자고. 자, 0부터 1까지 y가 어떻게 변했어요? 0에서부터 2까지 쭉 올라갔죠? 그치? 0에서부터 2까지 쭉 올라갔으니까 그걸 여기다 읽으시려면 어떻게 생겼어요? 얘는 0에서부터 2까지 쭉 올라가는 동안 약간 어떤 느낌이야? 여기 2는 어디쯤이겠어? 여기 2를 갖다가 끄어버리면 얘는 아마 2,1이지 않을까요? 맞죠? 얘가 2,1, 3,2, 4,3 이렇게 갈 거니까. 그럼 얘는 여기서 0부터 2까지 가는 동안 여기서 x가 0에서부터 2까지 변하는 동안 얘가 약간 이런 V 모양을 따라 체크 모양을 따라 그렸을 거라고 그죠? 그래서 얘는 이제 0에서부터 1까지 어떻게? 요까지 체크 모양을 따라서 그려졌을 거야. 그러면 체크 모양이 어딘데 지금 2에서 0 찍고 다시 1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가 여기가 1이니까 2를 여기로 잡으면 2에서 0 찍고 다시 1로 오는 이런 느낌인 거죠. 이해돼요? 되지? 그 다음에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 어때요? 2에서 1까지 오잖아. 맞죠? 2에서 1까지. 그럼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이니까 여기도 지금 2라는 분기선을 하나 딱 또 끄어놓고 1에서 2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이 2에서 1에서 오니까 그걸 여기서 읽으면 어때요? 2에서 1로 오는데 이게 어때? 2에서 1로 오는 동안 얘는 변화가 어때요? 1에서 0으로 다시 내려오는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2에서 1로 오는 동안 읽을 때는 이렇게 읽으면 되겠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 되나요? 이거 어려워요. 그 다음에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얘를 보니까 이제 다음 분기는 2에서 3까지야. 그래서 2에서 3까지 이렇게 3을 잡아놓고 그려놓고 나면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어때요? 얘는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얘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이 얼마야? 1로 고정이죠. 그치? 계속 1이란 말이야. 그럼 얘는 2에서 3까지 동안 1일 때 지금 얼마인데 0이니까 계속 0 고정이라고 해요. 0 고정. 이런 식으로.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얘가 2에서 3까지 가는 동안에 y값은 1로 변함이 없기 때문에 계속 여기서 1만 읽어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여기서 1일 땐 계속 0이니까. 돼? 네. 그 다음에 3에서 4까지 가는 동안 얘는 y값 좀 변화가 좀 큽니다. 어때요? 1부터 3까지 가니까 여기가 지금 1이고 여기가 3이니까 1부터 3까지 가잖아. 그죠? 얘가 1부터 3까지 가는 동안 어떤데? 쭉 올라가잖아. 어디까지? 0부터 3까지. 그럼 얘는 마지막 여기 4번째 분기까지 0부터 3까지 쭉 올라가니까 여기가 2였으니까 한 3 여기로 잡고 요렇게 그려지는 겁니다. 이해가 되나요? 이렇게 해놨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얘랑 x축, y축, 그 다음에 x는 4. 그러니까 x는 4라는 요 그래프랑 만나는 이 넓이 면적을 구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얘 면적 얼마임? 얘 면적 밑변 높이, 밑변 1, 높이 아까 3이었으니까 2분의 3. 맞죠? 그 다음에 좀 쪼개서 하자. 여기 있는 이만큼은 넓이 얼마겠어요? 가로 1이고 얘 1일 거 아니야. 2분의 1인 거 되죠? 자, 얘가 문제거든요. 얘가 어떨까요? 여기 이 지점이 어디게? 딱 절반인 것 돼요. 여기 이 지점이 어디였냐면 아까 여기서 0부터 1까지 가는 동안 얘가 1부터 2까지 올라가는데 이거 가는 속도가 어땠어? 일정했잖아. 그럼 우리가 여기 중간에 이렇게 탁 찍고 체크하기 전 여기 지점은 아마 2분의 1이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가로 길이가 2분의 1에다가 높이 길이는 이거 지금 2니까 얘는 이만큼 넓이가 2분의 1이고 그 다음 여기는 얘 가로 길이가 2분의 1에다가 높이가 1이니까 이만큼 넓이는 4분의 1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3 더하기 4분의 1 하시면 답은 4분의 11 이렇게 나오시겠다라는 겁니다. 이해돼요? 요 합성함수 그래프 그리는 거? 얘 그리실 수 있으면 사실상 거의 다 그릴 수 있다 보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 곡선으로 내면 이렇게 좀 하기가 좀 힘들어요. 곡선으로 내면.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이 1022번도 지금 어떻게 돼 있냐면 그림이 대략적으로 그려져 있지 이게 정확하게 막 x제곱의 형태다 뭐 이렇게 그려놓지는 않는다고. 곡선을 그리면 좀 애매해서 우리 합성함수 그래프는 고등 과정에서는 이렇게 직선 가지고만 할 거라서 한 요 정도 수준만 그리실 줄 알면 된다. 됐나요? 정리 좀 해놓고 정리해놓고 역함수를 보기 전에 잠깐 쉬었다 갑시다. 숙제를 내야 되는. 저 원래 함수라고 하면 이제 x에서 만약에 y로 이렇게 가야 돼. y라는 x라는 정의역에서 y라는 이제 공역한테 이렇게 또 화살표를 날릴 거야.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x가 1, 2, 3이 있었고 y가 a, b, c가 있었어요. 그래서 1은 a한테 쏘고 2는 b한테 쏘고 3은 c한테 쏘면 되게 얌전한 함수라고 칩시다. 이 함수를 f라고 얘기를 한다면 역함수라는 건 뭐냐면 얘네 이제 역할을 바꾸게 하는 거죠. 요즘도 하나? 모르겠네. 옛날에 난 역함수 하면 이제 맨날 생각나는 게 둘이 역할 바꾸기를 해야 되니까 체육 시간에 스트레칭 할 때 처음에 체조하잖아 막 뭐 목 돌리기 하고 막 이런 거 하다가 요즘도 해본 적 없나요? 친구끼리 둘이 등 맞대고 한 명이 다른 한 명 업어줘라는 거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그 초딩 때도 한 번에 해본 적 있죠? 그러니까 친구 둘이 이제 둘이 맞대 등 맞대가지고 한 명 이렇게 업어라 하면 이제 한 명 허리 펴주고 나머지 반대쪽에 한 명 업어라 하면 이렇게 해주잖아. 뭐야? 역할을 바꾸게 하는 거죠. 한 명은 처음에 업어서 이렇게 들고 해주는 애가 있었으면 두 번째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이게 역함수인 거예요. 역할이 바뀌는 거야. x가 y를 선택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의 역함수는 뭐야? y가 x를 선택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역함수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그지? 근데 이제 이게 선택한다라는 개념을 하면 조금 애매한 게요. 그러면 y한테 선택권이 주어진 거면 그게 역함수냐 하면 또 그건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는 약간 그림자 같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원래 함수가 있을 때 그의 그림자가 역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 말은 뭐냐면 원래 함수가 없으면 역함수도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이제 약간 원래 함수에 딸린 함수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들어야 되는 의문이 그럼 모든 함수가 역함수가 존재를 하냐라는 거야.
그지? 이제 그런 얘기부터 좀 다뤄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역함수로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서 이제 얘를 갖다가 1로 쏘는 함수를 f라고 했으면 율로 쏘는 함수를 갖다가 f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 쓰고 우리가 얘를 갖다 뭐라 했냐면 f 인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f의 역함수는 f 인버스는 뭐냐면 원래 y에서 x로 쏘는 이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인버스 단어 뜻이 이렇게 됩니다. 이제 저 역할 바꾼다. 그죠? 그래서 보면 여기 F라는 애는 원래 X에서 Y로 쏘는 애였단 말이야. 근데 이제 Y에서 X로 쏘는 이런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우리 Y는 fx 밑에 거를 갖다 우리는 Y는 fx라고 표기를 했었는데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얘는 X는 fy. 그러니까 F랑 Y의 역할이 바뀐 거예요. 아예. 역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자리가 바뀐 거죠. 이자 얘는 Y는 F 인버스 X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 그래서 얘는 약간 역할 바꾸기라는 거죠. 역할 바꾸기.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역함수가 되려면 조건이 있습니다. 역할을 바꿔야 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뭐 아까 얘가 이거 역함수 시작할 때 뭐 얘기했어요? 체조할 때 서로 등배지기 해가지고 막 같이 이렇게 해주는 거 있었잖아. 한 명이 짝이 없어요. 그러면 걔는 역할 바꿀 애가 있니 없니? 없잖아. 그치? 그런 상황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전제 조건이 뭐냐면 얘가 전제 조건은 무조건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해요.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역함수가 존재 조건이라 해요. 그럼 역함수가 존재할 조건은 1대1 대응일 때만 가능하다라고 했고 우리가 1대1 대응이라는 걸 내가 지난번에 어떻게 얘기를 해줬죠? 1대1 대응이 되려면 어떤 함수여야 돼요? 이 함수는 증가 혹은 감소 함수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3단 논법이 됐으면 좋겠어. 아 역함수가 존재한다. 그 말은 1대1 대응이다. 그 말은 증가 또는 감소 함수다. 그래서 그래프가 올라가기만 하거나 아니면 내려가기만 하는 이런 그림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까지 해석이 돼야 돼. 그럼 이제 문제에서 한 번씩 주어진단 말이야. 역함수가 존재한대. 그러면 증가한다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증가한다는 얘기 대신에 증가 혹은 이 그래프는 실수 전체에서 증가 혹은 감소만 합니다 라는 얘기를 역함수가 존재한다라는 멘트를 해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 그럼 우리 머릿속으로 알아서 역함수가 존재하네? 그럼 얘는 1대1 대응해야 되네? 아 그럼 얘는 증가 혹은 감소하기만 해야 되는 함수네까지가 이어지셔야 돼요. 이해돼요? 되시죠? 자 그래서 이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얘 진짜 중요한 얘기인데 보통 역함수를 배우면 애들이 이거에만 너무 초점을 가지는데요. 그럼 이제 이 역함수라는 거 이런 거죠. 자 그러면 생각해보자. 아까 여기가 얘기가 있으니까 어떤 함수 x가 y로 가요. 그래서 얘가 만약에 1, 2, 3, 4, 5야. 이제 똑같이 숫자로 가보자. 얘를 갖다가 11, 12, 13, 14, 15라 했어. 그러면 이제 여기서 얘가 만약에 11 얘는 뭐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가고 얘는 이렇게 갔다 칩시다. 그래서 1로 간 거를 갖다 F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럼 이제 여기서 1로 오는 요 함수를 갖다가 우리는 F 인버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이게 어떤 얘기냐면 이 조건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거든요. 역함수가 된다면 항상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야 돼요? 아 X와 역할 바꾸기 이게 아니라 FA가 B였다면 F 인버스의 B는 A다. 요게 정말 중요한데 전 요거를 항상 좀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어떤 원래 함수에 A를 집어넣었을 때 B가 나온다면 A가 B를 선택한 거 아니야. 그죠? 그럼 그 역함수에서는 B가 A를 선택한 세상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럴 순 없잖아. 우리가 그런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아까 내가 이 친구들끼리 막 등배치기 한다 했잖아요. 내가 얘를 업기는 했어. 근데 이제 반대쪽으로 하려니까 나 이 새끼 업으면 허리 나갈 것 같아요. 얘랑 나랑 몸무게 체급이 말이 안 되잖아요. 나 얘랑 안 할 건데요 하면 그 상대가 어떻게 했어요? 상처받죠. 난 지 실컷 열심히 잘해줬는데 다 해줬는데 갑자기 얘가 나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A가 B를 선택했으면 이 역함수 이 세계에서는 B도 A를 무조건 선택을 해야 된다는 소리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되나요? 오케이? 그렇게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그럼 이제 여기서도 생각을 해보자고. 얘도 그러면 F1이라고 하는 게 얼마인 거야?
11이죠. 그러면 F 인버스에서 11은 얼마인 거예요? 1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만약 문제에서 물어봐 이제 예를 들어서 얘가 이제 만약에 F 인버스에서 뭐가 15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얘를 갖다가 그림이 없는 상황이야. 그림이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면 그러면 F에 대체 뭘 넣으면 15인데 이렇게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이렇게 구하셨으면 좋겠다. 이해가 되시나? 그래서 역함수는 무조건 뭐 이렇게 딱딱딱 있어. 만약에 생각해봐. 1대1 함수가 아니고 요 맨 끝에 16이라는 애가 있어. 그럼 얘는 화살표를 못 받았잖아 아무한테도. 그래 역할 바꿔 이제 너네 짝지한테 다시 가 이러면 얘는 전 없는데요 이렇게 돼버려. 근데 처음에 여기서 X에서 Y로 오는 상황에서 1, 2, 3, 4, 5가 요 11, 12, 13, 14, 15, 16한테 쏘는 요 상황 자체는 함수로는 말이 돼 안 돼? 처음에 그냥 이 역함수 생각 안 하고 말이 돼 안 돼요? 말이 되죠. 왜? 얘네가 한 명씩 골랐잖아. 한 명씩 딱 그 조건, 우리 규칙 있었잖아. 함수 규칙. 한 명은 무조건 골라야 된다. 한 명만. 두 명은 고르면 안 된다. 한 명만 골랐잖아. 얘는 그냥 운이 없었던 거죠. 나머지 애들에 비해서. 자, 그럼 이제 역함수 역할 바꾸기 하자면 얘는 역함수가 존재하는 애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애라는 거죠. 이게 무슨 함수인데요? 1대1 함수. 1대1 대응이 아니야. 그러니까 딱 1대1 대응일 때만 되는 거야. 둘이 역할 바꾸기가 가능할 때. 오케이? 이해되시나요? 그래서 그래프 보면 문제를 한번 볼게요. 10-6번을 보면요. 보면 F는 X가 EX로 가는 애. 우리 이렇게 어렵게 쓰지 말자 그랬지. 뭐 그냥 FX는 EX라 쓰자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G도 마찬가지. G도 X를 갖다 집어넣으면 1을 더해준대. 이것도 그냥 우리는 어떻게? GX는 X 플러스 1이라고 쓰자고. 그러면 이제 HX도 알아서 그냥 알잘딱으로 HX는 AX 플러스 B다 이렇게 쓰자. 그지? 자 그랬을 때 뭐라 했냐면 자 F 인버스도 구하고 G 인버스도 구하고 그 다음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도 구하고 그 다음에 G 합성 F도 구하고 그 다음에 G 합성 F의 인버스도 구해달래요. 자 해봅시다. 자 일단 F 인버스 자 얘 인버스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F 인버스 X를 구하고 싶은 거거든요.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일단 역함수 구하는 방법부터 설명을 해드릴게. 요 버전이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함수 값을 구할 때 얘는 보통 뭐냐면 역함수에서 함수 값을 구할 때 생각이라고 하시면 돼요. 함수 값 구할 때. 그 다음에 역함수 자체를 구할 때 식을 구할 때 이건 어떻게 하냐 1번 y는 fx라고 원래 함수식이 있을 거 아니야? 원래 함수 있을 거 아니야? 여기에서 xy 자리를 바꿔요. 자리를 체인지하는 거야. 자리를 체인지하시면 어떻게 돼요? 얘는 x는 fy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죠? 맞지? 근데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함수의 형태를 어떻게 가져가요? y는 뭐시기로 가져간단 말이잖아.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거를 y는 f 인버스 x의 형태로 바꾼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x는 y 뭐식에 대한 식을 갖다가 y는 x에 대한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 역함수 식 구하는 거예요. 이제 그걸 갖다 해볼게. 그냥 보면 얘는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식을 보시면 얘는 y는 2x잖아. 맞죠? 맞죠? 이 식은 y는 2x인 거잖아요. 얘 xy 자리를 바꾸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2y 이렇게 된다고. 그지? 그렇게 하고 나서 그러면 우리는 원래 y는 뭐식 역편하니까 y는 2분의 1x로 바꾸면 y는 2분의 1x가 y는 2x의 역함수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네? 네. 그 다음 여기 g 인버스 내보자. 그럼 g 인버스 x를 구하려면 얘는 원래 g는 y는 x 플러스 1이란 말이야. 역할 바꾸기. 자 x는 y 플러스 1로 바꿔. 근데 우리는 y는 형태를 원하니까 y는 x 마이너스 1을 된다. 얘가 얘의 역함수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나요? 되죠? 한번 더 보라. 그 다음에 그러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를 합시다. 얘는 어려울 거 없죠. 왜? 그냥 지금 뭐야? 이 G 인버스가 여기에 들어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제 굳이 따지면 얘는 F 인버스의 G 인버스 X인 거잖아.
그러니까 G 인버스 X의 결과로 나온 이 X-1이 이 안에 들어간 거 아니야. 그래서 얘는 어떻게 돼요? 2분의 1에 X 대신에 X-1 이렇게 들어가면 되죠. 맞죠? 그 다음에 G 합성 F 해볼까? G 합성 F. G 합성 F는 원래 원본. G 합성에서 F니까 얘 EX가 여기에 들어가야 되니까 얘는 얼마야? 2X 플러스 1 되나요? 맞죠? F라는 애에 EX의 결과물을 G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되시죠? 그랬을 때 그럼 얘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이거 실컷 다 구해놓고 걔를 역함수하래지. 그러니까 얘를 역함수하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이제 어떻게 되는데 X는 2Y 더하기 1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바꾸시니까 Y는 어떻게 돼? 2분의 1에 X 빼기 2분의 1인데 그게 누구랑 똑같아요? 얘랑 똑같죠 지금 보니까. 맞죠? 다 구하고 나서 보니까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어떤 G 합성함수 F에다가 통째로 인버스를 시켜놓으면 얘는 이제 F 인버스 G 인버스 이렇게 합성한 거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질합니다. 성질. 1번. 그럼 2번. 어떤 F에 인버스를 시켜놓고 거기다 다시 인버스를 시켰어. 그럼 뭐게요? 원래 지 자신 되는 거 돼요? 원래 F 되는 거 됩니까? 너무 당연한 거 아니야? 잘 생각해봐. 역할 바꾸기 위해서 처음에 내가 들어 올렸어. 다시 바꾸래. 그럼 다시 내가 들어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요? 요게 이제 좀 어려운데. F랑 F 인버스랑 합성하면 어떻게 될까? 원래 함수랑 그 역함수를 갖다가 합성을 시켜놓으면 얘는 뭐가 되냐면 얘는 항등함수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간 서로가 역수 개념이라 생각을 하시면 돼서 우리가 합성이라는 개념이 어떻게 보면 함수로 치면 그러니까 덧셈 4층 연산으로 치면 약간 곱하기에 가까운 느낌이잖아 합성이. 그럼 얘는 이제 뭐냐면 그 역함수 역수가 되는 애를 곱하는 거니까 자기 자신이니까 약분이 되는 형태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끼리 약분되면 보통 이거를 항등함수의 형태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항등함수가 함수계에 약간 1이야. 그래서 그 역수를 갖다가 원래에다가 역수를 곱하면 1이잖아요. 그것처럼 얘도 항등함수가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되나요? 그러면 이거는 F 인버스에다가 F를 넣었어. 얘도 똑같이 항등함수 되는 거죠. 그나요? 근데 이제 그 차이를 명확하게 알긴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항등함수도 항등함수가 되는 건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어쨌든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하면 이제 지 자신이 나오는 거잖아. 그럼 여기랑 얘랑의 조금 차이점이 있거든요. 이 친구랑 이 친구랑의 차이점이 뭐냐면 메인 정의역이 누구예요? 얘는 얘 거죠. 얘는 메인 정의역이 얘잖아. 그러면 얘는 원래 F 인버스 F라는 애는 원래 정의역이 뭐야? 우리가 알던 대로 X가 Y한테 쏘니까 X가 정의역이죠. 근데 F 인버스는 Y가 정의역 아니야? 그치? 그래서 얘네들은 둘이 뭐가 달라요? 둘이 차이점은 정의역이 다릅니다. 정의역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지 자신 나오는 건 알겠어. 지 자신 나오는 건 알겠는데 우리가 이 함수의 자체를 범위를 갖다 실수 전체로 냅두고 이런 게 아니라 범위를 내가 마음대로 한 5개만 넣었으면 그거는 이제 얘는 정의역이 누구 건지에 따라 좀 달라져서 얘는 지금 정의역이 역함수의 걸 따라가니까 여기다 뒤에다 y를 붙입니다. 그럼 얘는 정의역이 원래 함수 걸 따라가니까 x를 붙인다는 거야. 그래서 y라는 거는 y라는 애를 그 정의역이자 치역으로 가지는 항등함수. 이 x라는 애는 x라는 애를 정의역이자 치역으로 가지는 항등함수라고. 어차피 결론은 자기 자신이 나오는 애니까 거기에서 최종적인 정의역 집합분이 어딘지를 봐달라는 거예요. 이해돼? 네. 되죠? 자, 그래서 보시면 사실 거의 다 했는데 그럼 이제 방금 우리 1번에서 해달라는 게 뭐냐? 최종적으로 얘는 얘 이걸 봐달라. 그러니까 이거를 봐달라고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2번에 뭐라 하냐면 10-6번에 2번 보면 F 인버스 합성 G 인버스 합성 H를 했더니 얘가 F래요. 그죠? 이렇게 했을 때 A, B의 값을 갖다 구해달래.
hx가 여기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어떻게 해주냐면 우리가 hx를 알고 싶은 거잖아. hx를.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얘를 갖다가 일단 이렇게 보죠. 얘를 갖다가 g 합성 f의 인버스다. 이렇게 볼 수 있나요? 요 1번에 따라서 둘이 자리 바꾸면서 인버스 밖으로 빼내는 거. 약간 드모르간이랑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 이렇게 되죠. 그럼 얘랑 얘를 합성을 시켰더니 f가 나왔대. 그치? 난 hx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줄 거냐면 이 양쪽에 얘가 좀 사라졌으면 좋겠거든요. 그러니까 이 앞에 얘를 좀 치우고 싶다고. 그래서 이 앞에다가 뭘 해주냐면 이 앞에다가 양쪽에다가 g 합성 f를 똑같이 해주는 거예요. g 합성 f를 똑같이 합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요 앞에다가 g 합성 f를 합성을 시켜버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뭐가 돼요? 항등함수가 되거든요. 사라지면서. 그럼 항등함수랑 g랑 합성시키면 뭔데? g 자신이잖아. 항등함수가 약간 함수계 1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그러면 h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되는 거야. g 합성 f의 f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 돼. 그럼 지금 저 g 합성 f가 지금 여기 2x 플러스 1이라고 줬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에다가 지금 f가 합성이 된 거니까 2x가 여기 자리에 들어가기만 하면 돼. 그러니까 얘는 뭐 4x 플러스 1 이렇게 가시면 된다. 맞나요? 그래서 h에서 a는 4, b는 1 이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풀어요? 원래는 이걸 다 합니다. 원래는 얘를 갖다가 다 해요. 그래서 f 합성 g 이거 있잖아. 저기 해본 거 있잖아. 여기 있잖아. 여기. 그죠? 원래 푸는 방법대로 해주려면 여기에 있으니까 얘를 갖다가 그대로 써가지고 얘는 저 2의 2분의 1의 hx 빼기 1을 했더니 f 2x인 거잖아. 2x더라. 이렇게 구한 거야. 그래서 얘를 갖다가 이제 넘기는 거죠. 얘는 2분의 1의 hx에다가 빼기 2분의 1은 2x.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hx는 2x 빼기가 아니라 더하기 2분의 1. 그래서 hx는 4x 더하기 1이다.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원래. 그래서 저는 약간 요 관점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돼 있네. 양쪽에 얘를 약분시키려면 얘 역함수인 얘를 갖다가 앞에 똑같이 해준대. 자, 그럼 여기서 문제. 이거를 갖다가 얘는 이거 h 앞에다가 이거 앞에다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앞에다가 놓고 얘는 뒤에다 하면 될까 안 될까?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끝났고, 그러니까 이렇게 보자. 뭐 아예 바꿔서 f 합성 g가 h래. 나 g를 구하고 싶어. 그래서 그럼 선생님 g를 구하라 했으니까 여기 f 인버스라 하라 했어. 이 앞에 인버스 놓을 자리가 없으니까 그럼 이렇게 할래? 이거 돼 안 돼? 그러니까 어차피 이렇게 하면 얘는 날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얘를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뭐가 달라요 지금? 지금 f 합성 g라는 애랑 원래는 이렇게였다고. 근데 f 합성 g라는 애 앞에다가 얘는 합성을 시키고 얘는 뒤에다 합성을 시켰을 때 이래도 되냐고 안 되냐고. 안 되죠. 왜 안 돼요? 그러니까 왜 달라지죠? 이 달라진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뭐가 안 되는 걸 이미 앞에서 했기 때문에 합성함수에서 뭐가 안 되는 걸 알았어. 우리는 합성함수라는 애는 이게 안 된다 했죠. 그 뭐라 그래? 무슨 법칙? 그거 교환 법칙. 그래, 교환 법칙 성립을 안 한다고. 그러니까 얘랑 같다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다가 합성을 시켜줬으면 얘도 앞에다가 합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예요. 만약 뒤에다 합성을 시켜줬으면 얘도 뒤에다 합성을 시켜줘야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되죠? 자, 그래서 정리가 되셨으면 요걸 가지고 우리는 10-10을 한번 해보죠. 유제 10-10을 한번 풀어보세요. 뭐 나오나요? 2x 제곱 마이너스 2. 들어와서? 그 다음에 10-7번을 보시면 그러니까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걸 고3들도 몰라. 고3 근데 이건 할 줄 알아. 맨날 역함수를 함수를 구한 다음에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다항함수 내에서야 함수 구해서 하면 되지. 하면 돼. 다항함수 내에서는. 근데 나중에 가면 다항함수 말고 다른 애들도 나온단 말이야. 근데 그런 거에서 역함수가 튀어나왔을 때는 이 관점을 모르면 되게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걸 할 때는 크게 문제점이 없어. 이걸 해서 풀더라도. 아마 너네가 숙제할 때 아마 이거보다는 이걸 엄청 써대실 거예요. 쌤이 자리를 바꿔서 y는 x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해달래. 이렇게 하면 아마 다 풀릴 거고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거야. 공수 2에서는. 근데 대수나 정확히 말하면 미적분 2에서는 이걸 모르시면 얘만 가지고 생각을 하셔서는 이제 우리가 역함수 미분이나 이런 걸 못 해요.
이해하기가 좀 힘들다고. 왜냐면 역함수 개념은 얘가 역함수의 개념이야. 둘이 위치 바꾸기 놀이를 했을 때 A가 넣었을 때 B가 나왔다면 B는 A한테 화살표를 쏴야 된다는 거예요. 커플이 매칭이 됐다면. 그러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너 남자친구 누구야? 근데 얘라 했는데 얘 너 여자친구 누구야? 근데 딴 애 대답하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역함수의 기본 전제 조건은 뭐야? 둘이 대응이 되어 있는 커플일 때는 얘한테 물어보나 결론값은 서로한테 가야 된다는 게 얘가 정의예요. 얘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자 보자. 10-7번. fx는 ax 플러스 b에 대하여 f 인버스 1은 0. 그랬을 때 f 합성 f에 얘의 0을 집어넣은 게 3일 때 이때 상수 a, b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라. 뭐 이제 쉬워. 그러니까 이것도 보자마자 어떤 생각을 했으면 좋겠냐면 얘도 보자마자 이거 f 인버스 구하라 했으니까 이거 보통 어떻게 하면 이제 y는 ax 플러스 b에다가 그럼 이제 얘를 갖다가 x는 ay 플러스 b에다가 그래서 얘는 y는 a분의 1의 x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요게 이제 역함수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통 많이 푼다고.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습관 자체를 어떻게 들었으면 좋겠냐면 f 인버스 1이 0이네. 그럼 f 0이 1이네. 요게 먼저 전 나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자꾸. 이게 역함수 처음 배울 때는 이게 편해서 복잡하더라도 이게 귀찮지만 이게 더 편해서 이걸 많이 쓰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먼저 더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f 0이 1이네 해서 우린 바로 그냥 b가 나오잖아요. 1이랑. 맞죠? 그리고 여기서 또 무슨 얘기가 나와? f 합성 f 0이 3이니까 f 1이 3이라는 소리까지도 준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서 f 0이 1이니까 맞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뭐 1을 갖다 집어넣으면 a 플러스 b가 3인데 지금 b가 1이라고 줬으니까 a는 2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a가 2, b는 1 이렇게까지 나와버린다는 거죠. 맞나요? 그랬을 때 a, b를 구해달라 하니까 그럼 다 했죠? 자 그랬을 때 2번을 보니까 이번에 fx는 ax 플러스 b에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요. 그치? 자 이게 역함수가 존재를 한대. 그 말 자체가 어떻게 해석이 돼야 된다고? 역함수가 존재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얘는 1대1 대응이다가 바로 나오셔야 되는 거야. 이게 직선이잖아. 근데 이거 직선이 꺾일 일이 있나요? 1차 함수식이 없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1차 함수식에는 가면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가면 같이 얘가 중간에 꺾이는 지점이 없다고. 그지?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뭐 꺾이진 않을 건데 그러면 이제 무슨 내용을 확인을 해야 돼요? 얘가 1대1 대응이다라고 얘기를 하려면 어떤 지정된 범위 내가 다 끊임없이 있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자 그럼 그걸 확인을 할 건데 지금 뭐라 했냐면 1,2가 이 fx 그래프랑 gx 그래프 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순간 f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이해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g에다가 1을 집어넣어도 이해해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나요? 그 말은 이제 우리 g라는 애는 f의 역함수라며. 그러니까 f 인버스에 1을 집어넣어도 2가 돼야 된다고. 그럼 이건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돼? f에 2를 넣으면 1이 된다고.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가 되나요? 그러면 우리는 f1은 2고 그 다음 f2도 1이다. f2는 1이다. 이렇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해되시나? 네, 그래서 이제 그냥 구해버리시면 a 플러스 b는 2다랑 2를 집어넣으면 2a 플러스 b는 1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맞나요? 그래서 여기다 이걸 빼버리면 a는 마이너스 1이고 b는 그러면 3이다. 이렇게 되겠지. 맞나? 이렇게 구하시면 되겠다. 되셨죠? 그래서 요 관점을 분명히 알아주셔야 됩니다. 요 관점. 자 문제 한번 볼까 밑에. 네, 그냥 10-11번 풀어보죠. 자 fx가 얘가 3x제곱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gx가 얘가 2분의 1의 x 플러스 1이에요. 이렇게 했을 때 g 인버스의 10의 값을 갖다가 구해달랍니다. g 인버스의 10의 값.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g 인버스의 10의 값이 궁금하네? 그럼 나는 뭐? g에 뭐 넣으면 10이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이거 딱 보자마자 쌤 g 인버스 저 구할 수 있어 해가지고 막 구해서 하지 말라고. 뭔 말인지 이해돼요?
함수를 구하라고 할 때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웬만하면 얘를 생각하시라는 거예요. 계속 강조를 드리는 게. 그러면 얘가 뒤에다 뭐 넣으면 10인데 그럼 얘 뭐 넣으면 10인데 그러니까 2분의 1에 x 더하기 2분의 1을 한 게 11 했으면 좋겠다. 그럼 얘는 x 더하기 1을 한 게 20이었으면 좋겠으니까 x는 이제 뭐야 19 이런 식으로 그냥 나와주시면 된다. 맞죠? 그래서 이제 이게 19니까 얘는 이제 19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걸 직접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그지? 이 지금 정석에서는 이 정석을 이걸 구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얘를 직접 구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저걸 적극 활용하시라고. 그 다음 2번에 뭐라 했냐면 2번에 F 합성 그 다음에 G 합성 F를 괄호 쳐놓고 이거의 통째로 역함수 그 다음 맨 끝에 F에 마지막에 2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해봅시다. 우리 이거는 일단 좀 풀어낼 수 있잖아. 어떻게 풀어내요? F 합성에 F 인버스에 G 인버스 이렇게 하고 F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얘가 사라지는 걸 아셔야 된다고. 이제는 지들끼리 해서 사라져요. 그럼 우린 최종적으로 궁금한 게 G 인버스에 F에 2를 원하는 거구나. 그러면 얘는 G 인버스에다가 F2가 얼만데 여기다 집어넣어보면 되잖아. 2 집어넣으시면 4에서 12 빼기 2니까 10이란 말이야. 그럼 G 인버스 10은 아까 내가 구해놨던 바에 따르면 19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야 된다고. 이해되시나요? 네. 그래서 이거 적극 활용하세요. 이거. 이제 얘도 밑에 하나만 금방 보고 가죠. 밑에 10-14를 보죠. 10-14. 보자. 자, 어떻게 가야 돼요? 지금 여기서 원하는 게 HG2래. 그럼 HG2라는 거는 잘 봐야 돼. G2가 원하는 거 일단 G2를 구해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 G2가 궁금해. 그러면 G는 근데 F의 역함수잖아. 그러면 F에 뭘 넣어야 2인데 이렇게 보시라고. 그죠? F에 뭘 넣어야 2인데 그렇게 봤으면 좋겠다고. 얘 역함수 우리 못 구한다고. 2차 어떻게 역함수 구해? 이거 저 밑에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2차 역함수는 무리함수예요. 우리 아직 안 배웠어. 그래서 F에 뭘 넣으면 2인데니까 이렇게 보죠. 얘는 그럼 x제곱 더하기 x라는 애인데 얘 결과가 2였으면 좋겠으니까 그럼 얘는 x제곱 더하기 x 빼기 2는 0이니까 x가 마이너스 2 또는 1이란 말이야. 그렇죠? 그럼 내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던 1을 집어넣으면 그때 이제 g가 2가 나온다는 소리인 거잖아요. 그죠? 맞나요? 근데 문제에서 뭐라 했어요? 양의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a에서 a로의 함수라 했으니까 얘는 안 된다고요. 양의 실수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1만 보시면 되는 거야. 그럼 얘는 결국 궁금한 게 뭔데? H1인 거야. 근데 H1은 그럼 보니까 여기다 1을 집어넣는 건데 F1분의 1 플러스 2인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F1이니까 여기다가 1을 집어넣으시면 얘는 2분의 3 이렇게 되시겠다.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 이거 뽑아냈을 때 얘도 왜 안 되는지도 체킹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10-3을 보시면 이제 직접적으로 10-9번 10-9번을 보면 이제 여기가 직접적으로 뭐 하는 거야? 역함수 진짜 식 구하는 거. fx는 지금 보니까 x-2. 그 다음에 gx는 보니까 2x 더하기 1이야. 그래서 이렇게 돼 있다. 자, 그랬을 때 f 인버스를 구하래요. 이제 f 인버스 x를. 얘를 갖다 구하려면 어떻게? y는 x-2에서 xy 자리 바꾸고 그 다음에 y는 머시기 형태로 정리를 한 얘가 되시겠다라는 거죠. 맞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H 합성 F에 X를 했더니 이게 GX가 되는 애를 원한대. 야 이거 뭔데? H 합성 F를 했더니 GX가 된대요. 그랬을 때 우리가 HX를 구해달라. 그럼 FX는 알고 있잖아 여기에다가. 맞죠? 나 모르는 애가 누군데? H를 모른다 했지.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H 빼고 다 넘기면 된다고. 그럼 넘기는 과정이 뭐라고? H는 G 합성 F 인버스다 이렇게 되는 거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뒤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하면 날아갈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돼? 그러니까 F 인버스가 지금 X 플러스 2라고 나왔으니까 이걸 갖다가 여기다 집어넣으시는 2의 X 플러스 2 더하기 1 즉 2X 플러스 5가 HX가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됐죠? 그 다음 3번 F 합성 K를 했더니 F 합성 K의 X를 갖다 했더니 얘가 지금 뭐다? GX래요. GX.
이걸 만족시키는 K를 구하래.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나? K 빼고 다 남겨놓고 줬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양쪽에 앞에다가 F 인버스를 합성을 시켜버리자고. 그럼 얘는 알아서 사라질 거니까 뭐 우리 원하는 이 KX라는 놈은 F 인버스를 앞에다 합성시킨 요 놈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F 인버스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이 GX를 요 결과물을 여기다 집어넣으시면 2X 플러스 3이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되나요? 이렇게 해서 구하시면 되겠다. 되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10까지 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10 구하는 거랑 근데 요거 진짜 기억을 하시라는 거야. 문제 풀 때 이걸로 자꾸 습관 들지 말고 이걸로 하시라고. 이게 진짜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셔야 돼요. 이런 것도 F 인버스 1이 0이네 F 0은 1이네 이렇게 됐죠? 네. 여기까지 하시고 정리해서 다음 시간에 우리 이제 역함수 마저 마무리하고 함수 끝내버립시다.